신내림을 받은 지 10년. 일등 나는 단공다 만들어달라고. 니는 당신 신내나비가. 그녀는 무당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던 방은미 씨. 서구적인 외모로 주목받던 그 시기 정체 모를 병에 시달렸습니다. 마비가 왔을 때 의학적으로 고쳐보려고 병원도 양방 한 방을 다 가봤지만 그 증상을 고친 게 만신의 손해였죠. 딸이 무당이 된 뒤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엄마. 엄마를 왜 무시하겠어요? 그럼 엄마를 무시한다면 나도 무시해야 돼 사실은. 신내기 때문에 거만해 보여 내 눈에는.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해줬으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는지 몰라. 엄마는 달라진 딸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당으로서 사는 삶이 분명히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가족과의 삶이 있는 건데 이게 같이 이렇게 뒤섞여 버리니까 어떤 시점부터 예스만 하지 않고 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느 어머니의 배신감이 생겼을 수 있죠. 엄마가 배신감을 느낀 결정적인 계기는 20년 전 이혼한 남편을 딸이 데리고 오면서부터입니다. 보기 싫어서 잘라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어렸겠지. 엄마가 이해 안 되는 딸. 어머니하고 상의 없이 제가 모시고 온 거죠. 그러니까 반발심도 있었고요. 아빠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서 사는 과정을 다 아는데 20여 년을 살아온 그 세월을 다 잊어버렸나 얘가? 어떻게 살았어? 너희 어른 내가 어떻게 살았어? 내 마음이 너무 울컥해. 과거의 깊은 상처를 딛고 엄마와 딸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옛 타이 왕국의 수도였던 치앙마이. 한 건축가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지었다는 왈롱쿤 사원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풍경을 앞에 놓고도 모녀의 표정은 밝지가 않습니다. 이 사원이 아들이 엄마한테 그 효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준 사원이라고 그러네. 아마 그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겠죠. 그럼 할 말 없네. 말을 할 수가 없네. 뭐 좋은 얘기 했는데 저렇게 반대로 말을 하네. 상의 없이 아빠를 데려올 정도로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엄마. 지금껏 자식된 도리를 다해왔건만 원망만 하는 엄마가 이해 안 되는 딸.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모녀는 이번 여행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옥이구나. 무병에 걸려 지옥 같았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나한테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 무당이 됐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신을 모시고 나서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엄마는. 그래서 그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 거봐,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행동을 보면. 그냥 명령조로 들리고, 뭐 이거 해, 저거 해는 그런, 그냥 밑에 아랫사람한테 하는 듯이 그런 거로다가 내 귀에 들린다니까? 엄마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단지 내가 어떤 거는 있었냐면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부딪힐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그럼 엄마가 그렇게 잠깐만 나 얘기 안 존중을 끝났는데 존중을 엄마 나 한다면은 얘기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존중해줘야 이런 되지 식이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할 때 엄마가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돼 나한테?
결국 여행 첫날부터 서로에게 불편했던 속마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0살 초반 때부터 이제까지 솔직히 아버지가 안 계신 그 부재했던 자리를 내가 채우면서 집이 몰락하면서 그다음부터 나는 현실 속에서 전쟁처럼 살았어. 뭐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했는데 나 이미 그렇게 말하면 난 늙어버렸는데 엄마하고 얘기할 얘기 없어. 엄마는 아빠를 모셔온 게 불만이지만 남의 아픔을 돌보는 무당이 자신의 부모를 거두지 못한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당의 길로 들어선 지 10년. 스스로도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실수 없이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에게. 아픈 것에다 걷어주세요. 은미 씨는 한때 촉망받던 모델이었습니다. 178cm의 키와 서구적인 외모로 눈길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무병에 걸려 무대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무대 음악을 들으면서 그 리듬에 맞춰서 워킹도 하고 하는 건데 그 음악 소리가 갑자기 그 비행기 뜰 때 나는 굉음처럼 들린다든지 근데 그 관객들이 갑자기 이렇게 암전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고 무병이 아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신명에서 볼 때는 소희도 서운하고 너는 하늘같이 본다고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미 씨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은미 씨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루어졌다라는 일정을 들었어. 무당이 된 딸의 시중을 드는 엄마. 우리 선생님은 상담하시느라고 시간이 없잖아요. 들어와. 우리 큰딸. 은미 씨는 제자인 신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신딸들이 찾아오면 은미 씨에게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는 엄마. 신딸보다도 엄마인 자신에게 소홀한 딸이 그저 서운합니다. 제가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고 딸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무당으로서 사는 삶이 분명히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가족과의 삶이 있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부딪힌 상황이 있었어요. 신딸들이 다녀간 뒤 엄마는 속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왔을 때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해줬으면 엄마 성격 알죠? 손님 오면 내 손으로 힘이 들어도 내 손으로 요리해서 주는 거. 자기들이 신경이 때문에 거만해 보여 내 눈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거만한 게 아니고 어려운 거라니까요, 엄마. 그러면은 뭔가 내가 애정 결핍이 있나 보지. 애정을 바라는. 불쌍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정말 나 진짜 나 이거 진심이야. 도대체 엄마를 이해할 수 없는 딸. 빨리 다 근심 내려놓고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는지 몰라. 엄마는 딸을 뒷바라지해온 세월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떤 시점부터 예스만 하지 않고 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오는 어머니의 배신감이 생겼을 수 있죠. 결정타를 날린 건 20년 전 이혼한 남편을 딸이 모시겠다고 데려온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엄마는 딸도 아빠와 의절하고 서로 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어렵겠지. 남편을 데려온 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볼 것이고 절대 용서 죽을 때까지 안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바람이 나서 나가셔가지고 무슨 딴 살림을 차리신 것도 아니고 무슨 노름이나 도박을 해서 돈을 없애신 게 아닌데 이제 홧김에 모시고 온 것도 있어요, 솔직히. 직장을 다니던 아버지가 사업에 뛰어들어 실패하면서 집안은 몰락했고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심하게 남편의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망할 게 뻔한 사업만 계속 한 3-4번 정도 바꿔가면서 그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그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서 거의 바닥을 쳤죠. 그래 나중에는 집까지, 아파트까지 팔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그 반지하에 있는 방 2칸짜리 집을 얻고 살림살이, 세간살이를 가장 최소한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거의 피난 나오다시피 집을 얻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뭐 내가 가장이 된 거지 뭐 이런 고민할 새도 없었고. 그때 은미 씨의 나이 20살. 일남 이녀 중 장녀였던 은미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까지 건사해가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무병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돈을 벌어야 했던 은미 씨의 청춘은 그렇게 피지도 못하고 져버렸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벚꽃이 핀 봄날 같은 시기가 지금인데 저한테는 그때 6.25 전쟁 터진 시기였죠. 생존해야 됐었고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가 힘들었던 시기였죠. 8년간을 가장으로 헌신하고 막내 동생이 20살이 되던 해 현실을 도피하듯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혼을 했고 가난아기를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무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에 실패가 되고 또 아이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는데 내가 더 이상 거부를 하거나 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한테 잘못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확 커진 거죠. 결혼을 하고 실패를 하고 온 딸을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는데 불을 보듯이 손자를 보는 순간 그냥 뭐에 빠졌는지 얘만 키워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그렇게 무당이 된 딸을 받아주고 손주까지 키워주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큰딸이 그 아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저도 막내가 다 컸으니까 제 행복도 좀 갖고 싶었어요. 솔직한 말은. 그것이 이제 재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재혼도 하고 싶었고. 딸을 위해 희생했던 엄마의 마음도 몰라주고 상의 없이 이혼한 남편을 데려왔으니 딸에게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진짜 예쁘다. 활짝 핀 벚꽃을 보며 마음을 달래보는 엄마. 엄마는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러 나옵니다. 딸하고 트러블이 났을 때 일단 마음에 상처가 크잖아요. 뭘로도 치유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챙겨가지고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스케치하거나 바람, 물, 또 이런저런 걸 보고 나면요. 들어갈 땐 웃으며 들어가요. 엄마의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면서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이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 사진을 제가 찢어서 없지만 결혼 사진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여자의 얼굴이에요. 엄마는 딸과의 여행을 통해 가슴속에 숨겨온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싶습니다. 이거 나 조금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올라갈 때는 약간 미끄러질까 봐 무서우네. 엄마는 늘 딸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곳은 본래 토사 채취장이었는데
새롭게 단장하면서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관이다. 절경을 바라보면서도 딸은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흙더미처럼 쌓여있는 저 산이 꼭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엄마.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위태위태해 보이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지난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완만한 산길을 걷는데도 엄마는 꽤 힘들어하는 눈치입니다. 무심한 듯 하지만 엄마를 챙기는 딸. 엄마 괜찮겠어? 좀 쉬었다 갈까? 약간 어지럽네. 오늘 날씨가 최고로 더운 날씨래, 40도래. 은미 씨는 엄마에게 딸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열 오르나 본데 괜찮겠어? 아빠의 사업 실패 후 딸은 엄마와 두 동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고 또 집이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 이후 7년, 8년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한 10m를 걸어서 올라가고 또 기어서 올라가면 다시 떨어져서 제자리 갔고 그런 현실이 내가 스스로 느낄 때는 너무 암흑 같은 시간이었거든. 과연 이게 언제쯤 끝이 날까? 그리고 열심히 살면 도대체 좋은 날은 오기는 할까? 가족이 마치 나한테는 너무 어깨에 메고 있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었어.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나? 결혼을 해서 행복할 거다, 행복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건 나한테 당시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그런 걸 이해 못하고 그냥 미운 감정만 가지고서는 너를 바라봤으니까 얼마나 얘가 힘들었으면 그런 돌파구라도 찾아서 가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어. 당시엔 두 동생을 엄마에게 떠넘기고 가버리는 것 같아 배신감만 가득했습니다. 딸의 결혼 상대도 엄마 눈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트레킹을 끝내고 내려오는 길, 땅 밑에서 온천수가 샘솟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온천 왔는데 발이라도 좀 담그고 그러고 가야지. 유황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손 관절 좀 안 좋으니까 이게 물이라도 닿으면은 좀 약효가 들어가지 않을까? 매끌매끌하네, 물은. 아주 매끄러워요. 이 온천물이 이렇게, 넣다 뺐는데도 딘 거 같이 빨갛네. 강화로, 김포로, 파주로 진짜 전국에 있는 아마 온천을 온천이랑 온천은 다 데리고 다녔지. 막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할 거 다 했네. 내가 무시한다고 하지 마. 그냥 좀 이렇게 걷고 싶네.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어. 그냥 한 군데 서 있지 말고 그냥 너무 이런 좋은 데 와서. 마음의 문을 선뜻 열지 못하는 엄마. 모녀에게는 아직도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힘든 얘기를 먼저 꺼내는 딸. 평소에 내가 엄마를 무시한다, 가사 도우미 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는 왜 그랬을까 엄마가? 그 전에 한번 신딸이 생겼을 때 그 신딸이 내 빨래 넣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 근데 그 신딸을 부르더라고. 내가? 애기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네 할머니 빨래 넣는 거 잠깐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랬거든. 네가 지금 그런 거에 군번이야? 이리 와.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엄마가 그 이제 최초로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어. 그 내림꽃밭에 500만 원이 없어서 어떤 보살님 밑에서 8개월 동안 시봉살이를 했어. 만신으로서의 어떤 그 신당을 모시는 예절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집에서 8개월 동안 한 거는 집안일밖에 없었어. 별 보고 나가서 새벽에 별 보고 들어오면서 마른 고추 닦아서 마당에다 널고
청소하고 설거지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 집의 집안일까지 그 친구한테 시키긴 싫었어. 내가 겪은 게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도 내가 그걸 겪게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서운한 딸의 행동 뒤에는 그만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신에게 오라고 그래서 빨래를 널어달라고 안 했어. 그 표현만 안 했어. 내가 수치심이나 모멸감은 안 느꼈지. 신체자한테 내가 뭔 꼴이 돼 그러면. 식구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역할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되고 또 알았어. 거기까지만 할게.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네. 서로를 보듬어 주기엔 각자가 지닌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게 내 가슴에 모처럼 꽂혀 있었던 거야. 너 거기서 응? 빨래 노를 응?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는 빨래 노는 사람입니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어떻게 지워져? 못 지워지지. 믿고 의지했던 딸에게 받은 상처라 앙금이 더 깊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점심 식사가 늦어졌습니다. 모녀에겐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게 딸이지만 엄마도 딸을 도와 할 만큼은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아기를 받아들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끔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뒷바라지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 나 사실은 그때는 너가 없었을 때는 미싱을 좀 배우고 싶었거든.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나만의 삶을 생각하고는 있었지. 근데 네가 이제 그 아기하고 왔을 때 모든 그런 거를 다 접기는 접었지. 딸내미 마음 아플까 봐 그때 되게 길바닥에서 많이 울었어. 손주를 10년 넘게 도맡아 키운 엄마. 그 시간 동안 엄마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재출발하고 싶기도 하고 생각이야 많았죠. 그렇지만 갑자기 딸만 온 게 아니라 4개월밖에 안 된 아기까지 오니까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얘기를 듣고 나니 엄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나도 자식을 낳았지만 당신도 한 여잔데 분명히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의 그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평소 속마음을 나누지 않았던 모녀.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카렌족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치 70년대 우리네 시골 마을과 흡사합니다. 목 길이가 미인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카렌족 여인들은 평생 목에 황동을 감고 생활합니다. 황동 무게로 쇄골이 내려앉으면서 목이 길어지는 거죠. Is she your mommy? 카렌족 여인들은 대부분 배틀로 천을 짜고 바느질을 해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는 옛날 생각에 젖어듭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이네요. 모녀도 저렇게 다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어렸을 때 엄마랑 그 명수 씨 나하고도 했지. 입을 이렇게 꼬매고 할 때. 꼬맬 때. 나 기억나는. 내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해줘. 있으면은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렇게 엄마가 걸으라고. 감고. 어. 맞아, 이렇게 그래 돌려. 한 번씩 그래. 중간에 꼬이면 다시 또 풀어서 다시 또. 가족이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 그래도 그냥 여기 오니까 그냥 잊어버렸던 옛날 기억이 다 떠오르네. 근데 엄마는 참 그때 그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좋았어. 쇼에 쓸 때마다 엄마 부르고 해서 또 가고 또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해서 친구들도 또 데리고 갔었잖아. 가서 사진도 찍고. 그때 가장 우리 딸이 정말 내가 잘났구나. 지나오면서 엄마랑 딸이랑 같이 앉아있는 모습도 있고 같이 실패도 감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과연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남들한테는 평범한 소소한 일상일 수 있는데 아버지 월급날 되면 우리가 삼겹살 사다가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서 그 거실에다가 바닥에 그냥 신문지 기름 튄다고 신문지 깔아놓고 또 내 식구가 이렇게 오손도손 뭐 먹던 그런 시간이 굉장히 나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었구나. 아버지를 언급하자 엄마의 표정이 변합니다. 엄마는 안 행복했어. 가난한 집에 칠남매 맞이로 와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월급을 타면 반은 시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 달을 외상으로 먹고 그 다음 달 월급 타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결혼하자마자 받은 금 폐물을 큰 시동생 대학교 등록금으로 결혼 1년 만에 그거를 다 빼줄 때는 주기 싫었거든. 왜 결혼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참담한 마음밖에 안 들었어. 이건 뭐지?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엄마의 이야기. 딸은 당황스럽습니다. 적어도 내 자식이 생겼으니까 조금은 내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주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진 것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크겠어? 행복하게 못 크잖아. 돈이 있어야지. 직장을 착실히 다닐 때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3번이나 실패해 집안을 폭삭 주저앉힌 남편. 그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는데 딸은 이혼한 남편을 모시겠다며 데려왔습니다. 엄마의 기억과 제 기억과 그게 분명히 같은 시간인데 서로한테는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남아있다는 거에 많이 좀 속상하고 엄마한테 이런 상처로 기억으로 있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아빠의 사업 실패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사실 은미 씨는 한 번도 아빠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겐 늘 성실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준 아빠였습니다. 저한테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늘 가정적이고 모범 가장. 퇴근하시면 집에 오는 시간, 딱 걸어오는 시간 빼고는 거의 뭐 바깥 생활을 안 하셨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최고의 아버지였다고 봐야죠. 엄마는 모든 불행이 결혼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강요했던 친정어머니를 평생 원망만 하며 살았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을 시키셨고 그 결혼이 순탄치 않았고 엄마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작고하기 1년 전에야 어머니와 겨우 마음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시 1년 전에 내가 내 어머니하고 마음을 풀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풀었으면 좀 더 엄마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푸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딸하고는 좀 일찍 풀어야 되겠다. 은미 씨는 온 가족이 마음을 열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엄마가 아빠를 용서해 두 동생들과 함께 예전에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모녀는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뗏목에 오르는 두 사람. 정글숲을 뗏목을 타고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잔잔한 물 위에 떠 있으니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뱃사공을 자처하는 은미 씨. 지난 세월 은미 씨는 뱃사공처럼 생계를 짊어지고 가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잘해네. 엄마, 나 여기 취직할까? 앞에서 이렇게 끌면 난 뒤에서 밀어주고 손발만 잘 맞으면 이렇게 순조롭게 잘 손님 패고 돈 좀 벌을 것 같네. 뗏목을 이끄는 사공을 보며 모녀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분들 보니까 아빠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버지도 직장 다니시고 할 때 굉장히 성실한 가장이셨었는데 남편의 등을 좀 믿음직스럽게 바라보면서 안정감 있이 이렇게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다가 뗏목을 가지고서는 산으로 올라간 것 같아. 어쨌든 뭐 식구들이 잘 살아보자고 하셨던 건데 잘못된 거잖아, 엄마. 은미 씨도 엄마처럼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자신 역시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아이에겐 소중한 아빠이기에 마음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엄마도 그래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자식의 지나친 욕심일까요? 아빠가 몸도 다치셨고 또 직장을 못 다니신다고 하는데 좀 모셔오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엄청 반대를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건데 엄마하고 일절 상의도 없고 언질도 없이 뭐 아버지를 근처에 모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눈앞이 깜깜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지? 지구 종말이 오는 것 같아서. 당시 엄마는 딸에 대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었고 우리가 집안이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하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 많이 속상하고 했는데 내가 애아빠가 그렇게 밉고 싫고 했지만 결국은 아이 아빠니까 나는 사실 마음에서 용서를 했거든요, 그 사람을. 엄마도 아빠를 좀 용서해 주면 어떠실까요? 죽기 전에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나와 내 자식들의 행복을 망친 원망의 대상인 남편을 딸이 데려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직 남편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사력 있게 생각하면서 그럼 엄마는 응? 20년이라는 세월이 늙은 나이도 아니고 청춘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누구 때문에 그 가시밭길을 걸었는데 한 번에 그 가시를 치우라고 하면은 아프지. 제가 아프잖아요. 엄마는 결국 울분을 토해내고 맙니다. 어떻게 살았어? 너희 어른 내가 어떻게 살았어? 애기들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어려도 애기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없으면은
된다고 내가 안돼 그런 소리 하지 말지. 그 집 가서 그 집 귀신이 죄 됐다는 소리 하지 말지. 왜 나한테 그런 몸을 받고 시집을 보냈어. 엄마의 원망이 이리도 깊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내 상처에 가려 엄마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게 이제야 후회가 됩니다.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 결혼한 게 무슨 죄가 있겠어. 엄마. 엄마가 진짜 이기적이고 엄마 인생만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참아온 세월보다 오히려 내가 내 입장에서 너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너무.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하는 딸. 엄마의 진한 고통이 딸의 가슴에 맺힙니다. 그것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아기가 생겨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엄마는 다리가 영 불편한 기색입니다. 잠깐만. 딸도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알러지도 나. 여기도. 어머. 여기도 두 개네. 이게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반전인데. 그래도 엄마의 건강을 챙기고 걱정해주는 건 딸뿐입니다. 덥고 좀 무리해서 꼼꼼하게 약을 발라주는 딸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하면 들어가고 무슨 이제 열받거나 하려면 그 화기 때문에 그 화기가 이제 분출이 이게 없어지려면 성격을 바꿔야 돼. 느긋하게. 그냥 오늘이고 내일인가 보다 해야지. 딸의 걱정 섞인 잔소리가 엄마는 싫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해줬어요. 이거 하니까 되게 나도 쑥스럽네. 받는 사람도 뭐 나쁘지 않고 좋네요. 좋기는. 아버지 그 사업 잘못되시면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기 이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거나 그래서 혹시 흥분하시거나 한마디로 이제 심기가 불편해지시면 나와요. 오늘은 엄마와 더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산으로 유명한 보상마을을 찾았습니다. 거기 뭐 있어? 아. 주민 대부분이 수공우산을 만들어 파는데 그 솜씨가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림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를 위해 딸이 선택한 곳입니다. 신기해서 저 보고 있어요.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어 엄마도 한번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뭐해? 한번 그려보려고. 아. 조금만 기다려요. 붓을 들었을 때 엄마는 가장 행복해합니다. 평생을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게 꿈이었던 엄마. 그림 속에 엄마의 마음이 담겨집니다.
이 지금 모란이 큰 송이 두 송이가 밑에 피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큰딸하고 나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나이 마흔에 홀로 3남매를 데리고 힘겹게 삶을 이어온 엄마. 딸은 이제야 엄마가 찾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엄마의 저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집안이 어려워지지 않고 또 그 단지 앞방에 530만 원짜리 그 월세방에 빚도 안 들어오는 곳에 사시지 않고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해요. 예쁘다. 엄마가 큰딸 생각하면서 그랬으니까 이건 큰딸한테 주는 선물. 마음에 너무 들지 예쁘다. 모르겠어요. 예뻐요. 모란이 두 송이가 있는데 이게 큰 모란 두 송이가 딸하고 엄마야. 엄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산인데.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작은 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모녀는 새삼 깨닫습니다. 두 송이의 닮은 모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한 두 사람. 자식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삶까지 모녀의 인생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폭포가 장관입니다. 시원해요. 아주. 속이 시원하게 진짜 너무 멋있는 곳에 왔네. 모녀에겐 유난히 모질었던 지난 세월. 떨어지는 폭포수와 함께 모두 날려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그리고 조금 더 좀 마음을 써드리고 신경 써드릴 걸. 좀 후회가 되는 시간이 많네요. 켜켜이 쌓인 오해와 원망으로 서로를 멀리했던 시간들. 안개가 거치듯 털어내고 다시 웃으며 마주보고 싶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마음도 못 써드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제는 그 앙금 같은 거 좀 다 털어냈으면 좋겠어. 나가서 이 일 하느라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한 거를 엄마가 오해한 것 같아. 엄마 입장만 생각하고 다 부질없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빠 문제도 엄마가 잘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할게. 딸의 성의를 봐서있어. 고마워. 영원히 안 풀려도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나한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앞으로는 딸 해. 내가 엄마한테 엄마 할게. 외할머니 안 계시니까. 아, 좋네. 이렇게 걸어본 지가 얼마나. 모녀는 이렇게 조금씩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